캄보디아 범죄단지 안에서 어떤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지 그 실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숨진 대학생 박모 씨와 함께 갇혔다가 탈출한 또 다른 피해자가 JTBC에 털어놓은 내용들입니다. 이 피해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박 씨의 생전 모습을 촬영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주범은 조선족 리광호, 총까지 소지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정기 고문의 방식도 알렸습니다. 이자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학생 박모 씨는 지난 7월 캄보디아의 범죄단지 웬치에 감금돼 폭행과 고문을 당했습니다. 이들은 박 씨가 한국에서 돈을 빼돌렸다며 솔직히 말하라고 때리고 마약을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마셔라, 쭉. 잡았어, 우리 전에. 마셔, 빨리 쭉. 위험을 무릅쓰고 박 씨의 모습을 촬영한 건 함께 감금돼 있던 또 다른 한국인 피해자 A 씨입니다. 전기로도 확 찢고 많이 때리더라고요. 기초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길다란 건데 때릴 수도 있고 찢을 수도 있는. 주도자는 조선족 리광호 씨로 총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살아있던 신자를 좀 뒀어요. 팔뚝이랑 무릎, 정강, 얼굴, 허리 아픈 곳은 다 때리는 것 같아요. 거의 검정색이죠, 몸이. 이들은 A 씨도 공범으로 의심하고 방에 가둔 뒤 감시했습니다. 얼마 뒤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어수선해지더니 돌연 어디 좀 가자며 차에 타라고 했습니다. A 씨는 이 틈을 타 간신히 도망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미 만신창이었던 박 씨는 그날 복호 산 지역의 다른 조직에 팔려갔고 8월 8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거의 리강호랑 같이 있는 교수님들이 사람 자체들이 아니에요. 범인을 잡았다고 신문 사진에 올라왔잖아요. 그거 보고 열이 받아서. 붙잡힌 이들은 시신을 옮길 때 함께 있던 조직원들일 뿐 진범이 아니란 겁니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제보자는 경찰이 지난 8월 리광호의 은신처를 덮쳤지만 3시간 전 이미 도망친 뒤였다고 전했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오늘 과방위 국정감사장엔 복수를 하겠다고 말하는 김건희 씨의 목소리가 공개됐습니다. 4년 전 허위 이력 문제를 취재하는 YTN 기자에게 했던 말인데 준 공영방송이던 YTN을 민간에 매각했던 게 이런 사적 복수심 때문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2021년 김건희 씨가 자신의 허위 이력 문제를 보도한 당시 YTN 취재 기자와 통화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말꼬리 자꾸 늘어지지 마시고요. 이 기자는 완전히 저 어떤 악의적으로만 쓰려고 노력하시는 분이네. 나한테 지금 협박하는 거지. 김 씨는 자신이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몰지 말라며 통화 상대를 다그치기도 했습니다. 기자님은 다 파볼까 하면 나도 한번 그러면은 잘못 기자한 거 없나? 뭐 조금 이력서를 돋보이기 위해서 낸 거고 이걸 무슨 뭐 범죄나 무슨 뭐 도덕 뭐 굉장히 부도덕한 그걸로 몰면 안 되죠. 그러면서 언성이 높아지더니 급기야 자신도 복수를 하겠다고 말합니다. 와, 그럼 저도 진짜 나도 복수를 하지 안 되겠네. 김 씨는 문제의 통화 13일 뒤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노 의원은 사기극 수준의 사과였다고 비꼬면서 YTN 매각 배경에 김 씨의 복수심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 때 이미 복수를 다짐을 했고 권력을 쥐고 실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 출석한 김영관 방미통위 사무처장 직무대리는 과거 방통위가 변경 승인을 불허했다면 YTN 매각은 없었을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JTBC 최재원입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구치소를 점검한 건 통상적인 업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당시 박 전 장관은 구치소에 3,600명을 수용할 수 있다는 문건을 휴대전화로 보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삭제했습니다. 김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속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취재진의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교도소 추가 수용 인원 왜 확인하셨어요? 정치인 체포 대비하신 겁니까? 합수부 검사 파견을 법정에서 충실히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출국 금지 인력을 대기시키고 구치소 수용 인원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검은 정치인 체포 등을 염두에 뒀던 것으로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장관은 통상적인 업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당시 보고받은 문건을 삭제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계엄 선포 몇 시간 뒤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1시쯤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 구치소 현황 문건을 휴대전화 메신저로 보고받은 뒤 삭제한 기록이 나온 겁니다. 특검이 복구한 문건에는 3,600명가량을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검은 계엄 당시 행적을 은폐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박 전 장관은 교정본부장에게 무슨 조치를 할 수 있냐고 물었고 교정본부장은 전시 가석방 제도까지 언급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가 비상사태 때 경미한 범죄자를 일시 석방하는 전시 가석방을 통해 구치소 수용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실제 가석방이 추진되진 않았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 구치소 수용시설 점검까지 이루어졌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박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에 결정됩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말 못하는 농아인 앞에서 바지를 내려 위협하고 돈 상납을 받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농아인들의 권리를 위해 세워진 한국농아인협회 고위 간부 얘기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건지 안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화하던 중년 남성이 일어서더니 갑자기 자신의 바지를 내립니다. 전주의 한 카페 안 CCTV에 찍힌 모습입니다. 직원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한쪽 허벅지가 얇아졌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대화 상대는 말을 할 수 없는 농아인이었습니다. 당황해 온 매무새를 고쳐주려 하자 손을 들어 때리려 합니다. 농아인은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남성 지난달까지 한국농아인협회 사무총장이었던 조남재 씨입니다. 이 자리에 있었던 농아인 직원은 여성 수어 통역사도 한 자리에 있었는데 수치스럽고 당황스러웠다고 전했습니다. 비장애인인 조 전 총장은 협회 운영 전반을 좌지우지했습니다. 농아인들은 반기를 들기 힘들었습니다. 회원들은 내부 행사에 참가하면 조 전 총장에 대한 감사 의미로 특정 개인 계좌로 돈을 보내야 했습니다. 제주도와 태국에서 열린 3차례 내부 행사의 모금 내역. 참가자 한 사람당 5만 원에서 10만 원씩 입금했습니다. 이런 금액만 4,600만 원이 넘습니다. 너네 지금 조 총장님 때문에 공짜 제주도 여행한 거야. 우리 5만 원씩 걷자. 감사비 받는 거는 본인이 받는 거예요. 외국에 다녀오는 직원들에게는 양주 밀반입을 강요했습니다. 내가 양주 수집에 세간에 붙잡히면은 압수해요. 농인들은 또 막 말하면 손짓 발짓 안 풀어주는데 장애인들은 그냥 또 풀어줘. 아니 지금 가져와서 팔면은 백값 받아. 그거 한 몇 년만 묵혀놓으면은 한 서너 배 올라간다고. 대부분 말을 못하는 장애인, 농인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갑질이었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인기 그룹 BTS의 리더 RM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제복 근무자를 돕고 싶다며 1억 원을 기부한 적이 있었죠. 보훈부는 RM 사례를 홍보해서 더 많은 기부금을 모았는데 이렇게 모은 돈이 제대로 쓰였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인 걸로 취재됐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룹 BTS의 멤버 RM은 지난해 9월 군복무 중 자신의 생일을 맞아 보훈부에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제복을 입고 헌신하는 근무자들을 돕고 싶다는 취지였습니다. 저희가 활동할 동안에 많은 분들이 저희 대신 나라를 지켜주시고 있다는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당시 강정의 보훈부 장관은 제복 근무자들에게 힘이 되어줄 것이라며 감사 편지를 쓰고 RM 사례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덕분에 기부자가 직접 사용처를 정할 수 있는 지정 기부의 기부자 수는 단 1명에서 2천여 명까지 폭증했고 금액도 100배가 뛰어 10억 원이 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보훈부는 이렇게 모인 기부금이 지정한 곳에 쓰였는지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기부금은 국가유공자 지원 계정 하나로만 운영되고 있어 모든 기부금이 이 계정에 모여 다른 재원과 섞여버리기 때문입니다. 기부자가 특수임무 유공자나 제대 군인을 위해 써달라고 해도 반영할 수 없는 구조인 겁니다. 보훈부는 지난해 기부에 대한 국민 참여를 늘린다는 목적으로 시행령까지 고쳐가며 지정 기부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보훈기금법에 이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은 거를 2024년에는 이것을 마련했고요. 이제 나라 사랑은 우리가 해야 할 차례입니다. 여전히 보훈부 홈페이지에는 분야를 구분해 지정 기부가 가능한 것처럼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 따라 지정 기부가 어려운 만큼 사실상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시행령 정치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정기부 등이 어렵다는 사실을 사전에 보훈부가 인지했음에도 국민에게 이러한 허위 사실을 홍보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훈부 관계자는 기부금은 수기로만 관리할 뿐 사실상 세부 집행은 어렵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부 범위가 여전히 제한되는 것을 알면서도 홍보 차원에서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했습니다. JTBC 임지은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